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아쉽지만 이번 주 너무 떨어졌습니다.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두 가지 악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먼저 2차 전지 관련된 악재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 전기차의 수요 감소 예상이라든지, 이것과 더불어서 국내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나?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우려감들. 또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할 기대 자체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 금리 격차가 크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달러화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구태여 손해를 보면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이유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연일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수가 이번에 좀 많이 빠지면서 기관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뭐 한 10%라도 환율에서 이익을 보면 더 좋은 건데, 10%라도 더 환율에서 손해를 보고까지 들어올 여력이 없다지만은 국내 기관 입장에서는 가치 측면에서 저가 매수할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실적도 좋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나쁘지는 않아요. 뭐 전기차 수요 감소 얘기들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뭐 우려 사항들만큼 관련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지수 흐름 보면서 좀 얘기를 더 드릴 텐데, 코스닥이 지금 일봉인데 코스닥 낙폭이 어쩔 수 없이 더 커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폭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10%, 코스닥에서 10%를 차지합니다. 두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종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참 요동칩니다. 분봉인데요. 1분봉 흐름을 보실 텐데, 오늘 출발해서 하락권까지 갔다가 이게 76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랬다가 또 보합권까지 했다가 소폭 이렇게 748.49포인트. 그러니까 이날 시장만 놓고 보면은 불안감과 기대가 그대로 코스닥 지수에서 좀 드러납니다. 불안감. 이미 지지력이 이탈한 상태잖아요. 자, 일봉으로 볼 텐데, 제가 계산하는 실질적인 저점은 이게 실질적인 저점이라고 봐요. 결국에 이거는 과도한 하락인 건데, 이런 과도한 하락이 뭐 이거는 투매가 나오고 해서 과도하게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금요일 시장,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 많은 악재가 쏟아졌는데도, 물론 이제 13조 정부 지원과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 산업 관련돼서 얘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꼭 사실 막 핫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또 막 떨어지고 있는 거에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핫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어떤 저가 매수를 유발하는 그러한, 뭐 꼭 약속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 투자자들의 함의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을 해서 다음 주 좀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지지를 이렇게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코스닥은 이탈한 상황인데, 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불안한 거죠. 투자 심리가요. 특히 그 코스닥은 더 심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대중 심리를. 시장이 저런 이제 꾼들보다는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큰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큰 세력이라 하면 아니면 각 국의 투자청 그런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 시장일수록 좀 이런 현상들이 덜하죠. 반면에 좀 흩어져 있는 자금들, 결집되어져 있는 불특정 자금들이 많을수록 코스닥 시장이 대표적이죠. 시장의 심리를 많이 타게 됩니다. 오늘 이런 흐름은 시장의 심리를 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감이 분명히 아직은 작용을 하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뭐 꾼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꾼들도 이미 2차 전지에서 좀 저가 매수들을 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주가고 에코프로 주가입니다. 아니, 그렇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 진짜 조용하죠. 이게 유튜브 저도 뭐 채널 통해서 저희 회원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려드리긴 하지만, 유튜브로 올리는 의견들을 올리는 여러분들도 좀 냉철하게 당장 욕먹더라도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소양을 가지고 소신있게 할 얘기들은 해야지 돼요. 욕을 먹더라도 그런 거는 좀, 누가 보더라도 에코프로는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였잖아요. 그쵸? 요 구간부터는 진짜 좀 과열이 그게 달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당장 내일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또 투기들이 부니까는, 그리고 또 올라가면 거봐 내 말이 맞지, 더 올라가잖아, 요런 자세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망쳐놓는 거죠. 당장 그 시점에서 추가로 더 투기가 짙어져서 더 올라가더라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맞는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에코프로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 자식 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경고는 계속 날려줘야지 되는 게 유튜브를 하는 전문가들이 꼭 해야지 되고 챙겨야지 할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좀 너무 저런 유튜브 조회수나 인기에 휩쓸려서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목들 가끔 보면은 계속 에코프로도 이렇게 모임이 생기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모임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공매도 반대부터 해서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미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래.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똘똘 뭉치는 뭔가들이 생기잖아요. 그땐 빠져나와야지 돼요. 그거를 세력들이 일부러 유도를 하는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짱이 세력일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의견 시청하시면서 걸을 거는 좀 걸으세요. 설명 내용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막 차트 하나 놓고 차트만 설명하면서 기술적으로 차트만 설명하고 뭐 그냥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뭐 요 정도로만 해서 그런 쪽의 유튜버들은 좀 거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막 계좌 이렇게 숫자 돌아가는 거 막 까지면서 뭐 얼마 잃었네 얼마 땄네 사행심이 유발되는 그런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그거 뭐 도박장 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그런 거는 노름판 구경하는 게 재미가 있죠.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건강한 주식 정보 골라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명한 뭐 한 서너 명 나와서 이렇게 두세 명 나와서 하는 유명한 방송들 있잖아요. 참 그런 방송들 건강한 것 같아요. 좋은 방송들 많으니까 잘 골라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2차 전지가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간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가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2차 전지가 장기적인 흐름을 가기에는 너무 지금 다 보여줬어요.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이게 좀 큰 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뭔가 건덕지가 생기면 세력들은 계속 빠져나올 생각을 할 겁니다. 털어먹겠죠, 계속요. 작업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었고, 뭐 기회가 되면은 큰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산업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LED 한번 과거 생각해 보자고요. LED 전구 하나에 거의 뭐 5만원 이상 갈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LED 전구 하나 5만원 이상 하고 그때 LED 주들 엄청 올랐죠.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LED를 얼마나 설치를 했냐고요. 별로 많이 설치도 안 했었죠.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관련 종목들이요. 근데 LED에 대한 생산량이 폭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LED 업체들 다 적자나고 막 수익성은 진짜 뭐 엄청 적어지고 마진이 줄어들고 경쟁 업체는 늘어나고 2차 전지 시장도 똑같이 될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2차 전지가 비싸서 그렇겠죠? 근데 지금 증설되고 있는 2차 전지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거 공장들 다 제대로 가동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땐 2차 전지 가격 반값이에요. 당연히 그때부터 마진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장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성장 전망이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성장 전망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반영하지 못한 종목들은 또 추가로 반영을 하고 가겠고,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주식 시장에는 이게 실제로 만나서 약속하고 뭐 우리가 카톡으로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큰 자금 덩어리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세력들은 지금 포스코에 붙어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에 붙어 있어요. 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덜 하락한 포스코 DX가 오늘 왜 더 올랐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2차 전지가 가더라도 주도권을 에코프로 그룹이 가지고 가기보다는 포스코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확연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왜 포스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오늘 나온 이슈에서 좀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좀 더 근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의 흐름이 무언의 약속이죠. 무언의 약속들이 2차전지 저가 매수 들어가면은 보내는 건 포스코 쪽으로 더 보내자.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주가 상승을 볼 때 우리는 단기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정도로 지금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전지 오른 게 물론 다음 주 초에 조정은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악재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했단 말이죠. 분명히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은 저점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대장을 찍어주고 그 이후에 반도체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론 반도체가 나쁜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더 유망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 접근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 2차 전지가 본격적인 반등, 물론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오늘의 흐름을 얘기해도 될 거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많이 차별화는 되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을 하는데 좀 충분히 2차 전지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월요일날 좀 흔들리게 된다면은 월요일 흔들릴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2차 전지주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스코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에코프로 쪽보다. 오늘 흐름에서 여실히 좀 보여지고 있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보이긴 합니다. 금양이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오늘 흐름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반도체가 아니고 2차 전지가 주도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은 저는 본격적인 시장 반등의 신호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아직 환율이 잡힌 게 아닙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치면서 추세가 반전해서 가려면은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와 줘야지 돼요. 이게 아직도 계속 1,400원을 넘을 모양새를 피니까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좋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환율이에요. 그러면 기로했죠. 이 단계에서 환율이 좀 낮아질 뭔가의 요인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지표들이라도 좋게 나와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저는 그 키를 고용지표가 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GDP가 예상보다 좋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전망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그럴 위험이 있지만 지금 근데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 현황이 좋아질 대로 다 좋아졌거든요. 이제는 정점에서 조금씩 내려올 때가 된 거예요. 고용 상황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흔들리면서 느슨해지면서 너무 타이트했잖아요. 시장의 어떤 향후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에 대한 확신, 이게 시장을 끌어올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면 미국 채권 수익률 떨어질 거고요.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은 급작스레 많이 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겠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키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잡고 있고 제가 볼 때 그 키는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마음고생 너무 심했죠. 제가 저점 찍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저점을 깨버리고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물론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안 좋아지기 이전에 경고를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주식도 줄이고 많이 회피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고 얘기한 그 상황에서 쏟아진 악재들,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악재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쏟아진 거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당혹스럽고 여러분들한테 뭐 저점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 전망 좀 자신감 갖고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하고 좋아요 별로 잘 안 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